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알아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적인 용어입니다. 매출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5원을 들여서 판매 금액이 판매 단가가 10원인 제품을 10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매출은 1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영업이익은 제품 판매 이익인데요. 이게 세전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가가 5원이라고 했으니까 10개 만들었으면은 매출 100원에서 원가 50원 빼버리면은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이 영업이익, 세전 이익에서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는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은행이나 어떤 뭐 개인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ROE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ROE는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을 하면 1억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의 수익을 연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을수록 기업의 비즈니스 상태, 영업 상태가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하는 식은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다음에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식 한 주가 얼마나 수익을 주는가를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역시나 높을수록 영업 상태나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하는 식은 당기 순이익, 세금을 빼고 비용을 뺀 이 당기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PER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의 수익 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퍼가 10이라고 하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퍼인 기업이 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이 낮은 퍼의 기준이 뭐냐? 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낮다면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들이 보통 퍼가 한 8 정도 내외인 데들이 많은데요. 제 경험상으로 한 작년이었나요?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있었고 퍼가 지나치게 낮더라고요. 뭐 한 2, 3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퍼가 지나치게 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 다음 BPS, 주당 순자산 가치인데 청산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를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청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남을 것인가,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총 자산,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 이 총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총 자산 10억의 회사가 있는데 빚이 1억이라고 쳐요. 그리고 발행 주식이 1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에서 1억을 빼면 9억이 되고요. 이 9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BPS가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뭐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PBR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현재 주가의 평가를 측정하는 이제 비율이 될 것 같고요. 1이 넘으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이 청산 가치로 나누어 버린 거죠. 그 다음 유보율입니다. 기업의 현금 보유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로 높으면 재무가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한 부도날 위험이 없다. 하지만 이 유보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되고 있으면요,
기업이 신규 투자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성장 동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율을 구하는 방식은 이익잉여금, 장사를 해서 번 돈 플러스 자본잉여금, 투자를 해서 번 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 납입 자본금이라는 말은 주식회사를 만들 때 납입하는 금액을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 개인들이 주식회사 만들 때 뭐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를 만들죠. 5천 원짜리 만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식 트레이딩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 캔들이라는 게 있는데 주가의 변화를 막대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주가의 변화라는 건 가격, 시가, 저가, 고가, 종가, 현재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종목은 현대차고요. 이 현대차의 이 캔들, 요 막대 그래프 하나가 캔들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들로 이루어진 차트를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캔들 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2월 28일에 캔들을 보면 시가가 17만 1,000원입니다. 요 정도. 그리고 고가가 17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가는 장중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가 16만 8천 원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종가가 고가와 같이 17만 5천 원으로 유지가 됐고, 그래서 현재가는 17만 5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은 예수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 계좌에 입금한 투자 금액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예금했을 때 그 돈이 증권회사에 예금을 하면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에 대한 부분. 결제는 주식은 3일을 기준으로 결제를 됩니다. 내가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그것을 매도했을 때 3일 뒤에 내 계좌로 온전히 입금이 되는데 D 플러스 1, D 플러스 2, D 플러스 3라는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도한 날이 D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매도한 다음 날이 D 플러스 2. 그리고 D 플러스 3, 세 번째 날에 내 통장에 예수금이 100%다 꽂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3일 결제 기준은 일단 공휴일, 거래소가 쉬는 날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토요일, 일요일, 뭐 국경일, 뭐 근로자의 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금요일에 매도 결제를 했어요.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3일이라고 하면은 금, 토, 일, 일요일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 일을 제외하고 금, 월, 화요일, 금요일이 D1이 되는 거고 월요일이 D2가 되는 거고 화요일이 D3가 돼서 예수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매도를 설명하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은 이 D 플러스 3 요런 결제 시스템 때문에 이 D 플러스 3 되는 날이나 4일째 되는 날, D4 날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약정 대금이라는 것은요, 주문 가격 곱하기 체결 수량입니다. 그래서 1만 원짜리 10주를 했다고 하면은 약정 대금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증거금률. 증거금의 비율에 따라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이 40%라고 하면 4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을 100만 원어치까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미수를 하는 거고요. 미수를 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미수금이 음, 6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되는 미수금 60만 원은 D 플러스 3 되는 날, 이틀 뒤에 갚아야 됩니다. 납부를 그러니까 계좌에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내 계좌에.
그래서 주식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봤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20%라고 증거금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량주기 때문에 이 증거금률이 낮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로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놨는데 증거금률이 20%이기 때문에 2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틀 있다가 8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 미수금, 증거금 납부 후 이틀 뒤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 매매는 미수금 발생 시에 고객이 동의 없이 증권사가 하한가의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게 되는 거고요. 이 그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은 재무적으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메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주식, 미수금이 발생된 그 주식을 하한가에 매답합니다. 그래서 결제가 하한가에 되는 건 아니고요. 하한가에 판다는 의미는 최우선적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미수 증거금률이 20%인데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어치 사서 8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그냥 0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증거금 그러니까 이 미수금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건데 다 팔아도 하한가에 팔아도 그 미수금을 변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다른 주식까지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주식을 팔았는데도 이제 이 미수금이 채워지지 못하면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요. 주가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전산상으로 이렇게 그 장난질을 쳐가지고 무한대로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주체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공매도 못 하고요, 일단은. 그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들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 하는데, 법이 빨리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이제 상승하는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보완이 된다면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공매도는 1,000원짜리인 주식이 있을 때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주가가 하락이 될 거다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락하는 만큼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해가지고 오른 만큼 먹는 거라면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서 베팅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리거나 어떤 신용률에 의해 가지고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린 주식을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간 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 그 갚아야 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갚는 이제 그런 방식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쳤을 때 보통 신용도에 따라서 몇 개월, 몇 분기 이렇게 이제 그 빌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3일 만에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다에
배팅을 해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매도를 갚아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숏을 쳤고 주가를 하락하는 거에서 배팅을 해서 숏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숏이 커버된다고 해서 숏 커버링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주가가 급락했다가 공매도 이 3일 결제 기준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갚아 나가는 그 일시적인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구분은 의결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이제 그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우선주를 가진 사람은 의결권이 없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주와 우선주는 보통은 이 보통주의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우선주의 가격이 조금 더 싼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보통인데 요즘은 이제 우선주에 어떤 특정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선주의 가격을 확 높여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KOTC라는 게 있는데요. 이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외 주식이라는 말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하루의 등락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보통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우리나라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하루 등락폭이거든요. 근데 KOTC 비상장 장외 주식은 15%입니다. 그 다음 거래 시간인데요. 거래 시간은 정규 시간은 9시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장외 거래도 할 수 있는데요. 개시 전 종가 거래는 그 전일의 종가, 전일 마쳤던 이제 종가로 거래되는 거는 오전 8시 30분에서 10분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 종가, 그 정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뒤인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종가, 그날에 마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시간의 종가 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외 시간의 단일가가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지정가예요. 이게 그 주가의 변동폭은 하루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요. 당일에 그 어떤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드문드문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후 4시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가 12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감사합니다.